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1973년생 개축생 소띠, 예. 개축생 소띠는 검정소 허구 흑우는 잘 보기 힘들죠, 그죠? 근데 제주도 가면은 흑우가 특산물이에요. 흑우가 한국에서 좀 귀합니다. 자, 저 개축생, 원래 나이가 이제 2021년 나이가 49세네요. 이제 40대의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흔히들 아홉수 얘기하는데, 그 별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서 운이 바뀌는 것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바뀔 때 어떤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아홉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론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일반론이 다 그래요. 뭐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재, 뭐 삼재 같은 이런 것도 그냥 일반적인 논이니까 그게 개개인에 적용될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아홉수라는 것도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사람마다 나이에 따른 바뀌는 대운이 바뀌는 숫자가 다 다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40대를 보내는 해인데, 저 개축생이란 것은, 개축이란 것은 명리에서 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한 의미 중에서 좀, 백호살이라는 어떤 강한 기운을 가진 그런 어떤, 유식갑자인데요. 백호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부정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떤 재앙을 낳는 어떤 그런 어떤 힘인데, 그런 살인데, 이거를 좀 다르게 또 해석을 하면은, 기운이 굉장히 강한 기운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한 기운이 나쁘게 작용되면은 살로 작용되겠죠. 그죠? 재앙 이런 쪽으로. 근데 이게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써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큰 공을 세운다든지 어떤 남들이 하기 힘든 어떤 그런 일을 성취해내는 어떤 그런 또 기운으로 쓰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살을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부정적인 측면이 자꾸 대두되느냐? 그걸 해야 사람들이 인식이 먹히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살을 들먹이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죠. 자, 그 각설하고요. 자, 저 백호살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궁중에 왕실에 들어갔는데 내가 거기서 역적이 되기도 하고, 공신이 되기도 하고, 그건 내 하기 나름이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백호살입니다. 자, 이제 백호살로 태어난 개축생이, 자, 띠는 어디까지나 제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저 백호살에 해당 저 글자가, 본인이 태어난 가벌병정, 무기경심, 인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보는 게, 저 띠자리입니다. 태어난 띠.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자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띠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띠만 가지고, 어떤 사주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는, 엄연히 말하면 본인은 아니에요. 본인과 관련된,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려고 그러면 본인이 무엇으로 태어난지 아셔야 돼요. 태어난 고유 오행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본인이 태어났거든요. 고유 오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띠도 보고 태어난 월도 보고 태어난 일지도 보고 시도 보고 하는 게 사주팔자 운명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유 오행이 이제 뭔지 아셔야 되고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 잘 모르시면은 생년월일 일시를 남녀 구분해가 올리 나오시면은 제가 댓글 올라가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간 나는 대로. 자, 이게 나가는 순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순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각 섹타별로 제가 자막을 처리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그러니까 자기에 해당되는 분야의 섹터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물론 다 보셔도 됩니다. 재미있죠, 그죠?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가 되실 거예요. 물론 다 올라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갑목부터 시작해 볼까요? 73년 개축년 소띠로 태어나신 사람 중에서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 갑목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를 상징해요. 그것도 큰 나무, 거목 이런 걸 상징하는데 어디까지나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상징성을 내세운 거니까 꼭 나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 갑목은 기본 속성이 있어요. 앞으로 뻗어나가려는 성향, 진취적인 성향, 내지 앞장서려는 성향, 리더하려는 성향, 그리고 어떤 계몽 선도하려는 성향, 내가 어떤 끌고 가려는 성향, 이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갑목은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계통 쪽에도 많이 있고 공무이라 그래가지고 공공의 일, 즉 공직계통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갑목이 보면은 저 갑목은 또한 쉽게 자존심도 강해요. 쉽게 굽혀지려 그러지 않아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그래서 자존심도 너무 강해도 문제가 있죠. 예. 또 갑목은 또한 나무이지만 갑목은 인이라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질고 인자한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또한 목의 속성이에요.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갑목이 개축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기본적으로 학문운이 주어졌어요. 라이센스운, 공부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에 취미를 붙일 수도 있죠, 이제. 물론 다른 글자하고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다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한 그런 성향도 주어졌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갑목의 입장에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재물도 주어지는데 재물이 상당히 이제 기내 재물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조상과 관련된 전생과 관련된 어떤 정보에서 기내 재물이 주어졌다. 조상 쪽에 재물을 저 재물을 내가 가져올 것인지 못 가져올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의 관계를 봐야 돼요. 일단은 그러한 조상의 정보가 주어졌어요. 학문에 대한 정보, 재물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자, 저 갑목이 내년에 신축년 운을 한번 볼까요? 신축년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긴 재물이 들어오네요. 긴 재물. 저 긴 재물이 굉장히 정확한 재물, 일정한 수익, 고정적인 수익, 올바른 재물, 뭐 이렇게 재물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이 오를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수익이 일정하게 쭉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기내 형태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관, 명예, 직장도 올바른 관, 직장, 명예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에서 좋은 승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롭게 직장을 구하시는 분은 좋은 직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지? 그런 면이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해서 어떤 좋은 명예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을 위해서 어떤 명예스럽고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내년에는 일단 크게 보면은 간목한테는 그런 일이 주로 발생하신다 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태어난 계절별로 특징을 한번 볼까요? 간목이 봄에 태어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간목은 뿌리가 튼튼해지,根이 튼튼해지 가지고, 즉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해요. 그래서 무엇이나 다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죠. 그제? 재물도 감당할 수 있고, 관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뭐 운동 같은 거 육체적인 일을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어요. 예. 일단은 간목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그 베이스를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은 일단은 능력자예요. 예, 다재다능하고 능수능란해요. 예,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는 해결사, 또 스스로 뭘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타입이죠. 그지? 좀 더 지나치면 약간 손오공 같은 하여튼 능력자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항상 직장에 대해서 불평불만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만큼 능력이 있는데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또 의지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하고의 관계에서 갈등이 좀 조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극복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볼까요? 가을에 태어나면은 가을은 8, 9, 10월인데 관운, 명예, 직장, 직업 이런 쪽에 인연이 많아요. 잘 된다, 깊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형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지? 관운이 좋을 수도 있고, 그지? 일단 그런 쪽에 인연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공부를 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만큼 지적 수준이 높아야 그런 관 쪽으로 관운으로 나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겠죠, 그지? 예, 일단 그런 쪽에 인연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 남자로 인한 남자 운이 인연이 많다고 좋다고 보고, 그러니까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인연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좋고 나쁘고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길흉은.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간목이 어떻게 되느냐? 간목이 태어나면 일단 공부운, 라이센스 운, 학문운이 좋았어요. 학벌운. 이런 태어난 해하고도 또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쪽이 굉장히 더 강하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많이 하는 인연이 들어와서 좋긴 좋은데, 공부를 많이 해도 이제 써먹어야 되잖아요.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도에 되는 글자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예요. 그러면 그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지? 자, 이상 계절별로 특징을 말씀드렸고, 내년에 조금 조심해야 될 사항은 한번 볼까 뭐가 있나요? 유의해야 될 사항이 내년에 간목은, 남자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건강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금은 뭐 별 문제가 없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어 보이고, 이제 그 다음에 상관, 그 다음 별 게 없네요. 예. 남자분 같은 경우는 뭐 장모님 내지 뭐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조모 조의 건강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지? 근데 직장에서 어떤 부하로 인한 아래 사람으로 인한 좀 장애도 있을 수 있지. 예, 그런 것도 보이네요. 자, 이상과 같이 간목에 대해서 큰 트레이닝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내년 한 해도 잘 맞이해가지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다음으로는 이제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은 또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를 상징해요. 근데 저 나무는 간목하고 다르게 흔히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화초, 뭐 농작물 같은 농작물, 뭐 등굴 식물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냥 비유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미지만 그렇다고만 생각하시고 계시면 되고. 자, 을목은 기본 속성이 있는데 상당히 부지런하고 끈질기고 현실적이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면을 가지고 있어요. 간목하고는 다르게 잘 구부러지면 구부러지지 부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적응력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죠. 그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절대 약하게 보고 얕잡아서는 안 됩니다. 을목은 굉장히 끈질긴 면이 있습니다. 을목을 잘못 봤다가 큰일 납니다. 꽁꽁 묶어버리죠. 저 강한 밧줄로에. 자, 저러한 을목도 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정이 어지르고 인자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저 을목이 이제 개축년 백호 소띠로 태어났어요. 자, 마찬가지 어떤 학문에 대한 어떤 정보가 주어졌어요. 학문, 공부, 라이센스. 근데 이거는 조금은 어떤 전문직 내지 요즘으로 보면 전문직, 뭐 기술직, 뭐 이런 쪽 공부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인생 공부, 뭐 철학 공부, 뭐 이런 식이지. 이런 공부 쪽에 운이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재물운도 좀 강하게 좋아졌어요. 강하게 좋아졌는데 아마도 크게 흥하고 크게 망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조상 쪽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고 본인한테도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태어난 월, 일, 시하고 관계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요. 일단은 그러한 정보들이 조상과 관련된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그렇게 본인한테 주어졌어요. 을목한테는. 자, 다음은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2021년 운은 신축년인데 을목한테는 기본적으로 약간은 스트레스가 오는 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압박이 오는 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대체로 그냥 수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현상을 유지하고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절대로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든지 어떤 무리를 한다든지 액션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체로 스트레스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수성하라. 액션을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해 운이요. 어떤 재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특히 돈을 움직이는 쪽을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같은 것도 별로 안 좋고요. 을목은 내년에 대체로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사주 구조 따라서 그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도 있지만은 대체로 좀 힘든 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을목도 이제 태어난 계절별의 특징 한번 볼까요? 이제 봄에 태어나면은 봄은 양력으로 3, 4, 5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은 역시 뿌리,根이 튼튼해져서 웬만한 건 다 극복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재물도 감당할 수가 있고 관도 그러니까 직장 직업 스트레스도 감당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뿌리가 튼튼하고 몸과 마음이 튼튼하기 때문에 육체를 움직이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운동 같은 것도 가능하고 또 심지어 그냥 육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양력으로 5, 6, 7을 따는데요. 일단은 능력자에 수단 수완이 좋고 머리가 좋고 인경변 내지 어떤 처세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능력도 가지고 있죠, 그제? 또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액션 능력도 상당히 좋아요. 적극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그제? 예. 자, 저러한 을목인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본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쪽이죠, 이제. 쉽게 말하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직장은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만큼 직장이 나를 못 알아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 일을 하겠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저러한 을목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있어요. 나는 내 능력으로 좀 살아가겠다. 마이웨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인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얽매이서 살지는 않겠다. 의지하지 않겠다는 이런 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에 갈등 같은 게 올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은 가을에 태어난 을목.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관운, 명예, 직장, 직업은 이런 쪽에 인연이 깊어요. 그런 쪽에 인연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공을 많이 길러야 돼요. 예. 그러면은 저 권력, 직장, 직업, 명예운을 본인이 다 취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이제 겨울에 태어난 을목 어떻게 되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0일, 12, 그 다음에 1월 달까지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학문운이 좋아졌어요. 공부운, 라이센스 운, 학벌 운이 인연이 강하다, 인연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그 학문을, 배운 학문을, 그 내공이 있죠. 내공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인지가 중요한데, 그게 태어난 시나 일에서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러면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학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태어난 계절별로 특성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을목이 내년에 주의할 사항이 있나, 육신관계에서 뭐가 있나, 식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좀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고, 이제 건강부터 해가지고, 약간 자녀가 좀 정체되는 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제?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남자분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좀 문제가, 좀 직장, 직업, 운이 조금은 막히는 해요. 좀 깝깝해지는, 묶이는 해라 보시면 됩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잘 좀 안 풀리고 힘들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 남녀 공이, 부친의 건강 내지, 부친으로 인한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뭐 40대 후반이니까 부친이 한 70대쯤 되겠네요. 약간 그런 게, 부모 중에서는 그런 쪽에 어떤 암시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내년 한 해도 잘,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자연 상태에서는 하늘의 태양을 상징하죠. 태양은 밝고 따뜻하고 세상 만물, 만사 만물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죠. 태양이 없으면 이 우주도 존재하지 않죠. 우리 태양계도, 그죠? 자, 그런 태양이 대단하다, 그죠? 자, 저 태양은 밝고 상냥한 면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애질이 바르다 볼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저 병화가 중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아주 올바른 관을 가지고 있네요. 올바른 직장, 명예, 명성, 요즘으로 말하면 과거로 말하면 벼슬, 요즘 말하면 공무원, 뭐 이런 쪽, 그런 쪽에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조상 쪽의 인연이기 때문에 본인께 될 것이 안 될 것인지는 태어난 또 다른 글자하고 조합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정보가 주어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또 어떤 전문성 내지 어떤 상당히 이제 뭐 총명한 머리 파고드는 총명함도 있어요. 상당히 머리가 좋다고 보겠네요. 그런 쪽에 인연도 상당히 잘 나와 있어 보니까. 자, 저러한 병화가 내년에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은 신축년이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보이는 게 본인이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 일을 저지르겠다는 얘기죠. 저질러서 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그 결과가 재물이죠. 재물도 되고 작품도 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취하겠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에 나는 무슨 일을 저지르겠다는 게 저질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심리가 내년에 강하게 들어오는 해거든요. 뭐 하시는 거는 관계없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전체적인 디테일한 사주 감정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러한 심리적인 어떤 기운이 강하게 일어난 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저 병화가 이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계절별 특성을 보면은 봄에 태어나면은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목에게죠. 일단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그것도 인연이 많죠. 일단은 공부와 관련돼서 인연이 많으니까 하게 되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잘 쓸지 못 쓸지는 다른 걸 다 봐야 되는데, 일단 베이스는 그런 쪽 베이스가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여름에 태어나면 같은 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뿌리가 튼튼해지거든요. 불의 근원이 튼튼해지면서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할 수 있죠, 그죠? 재물도 감당할 수 있고, 명예도 감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육체를 쓰는 쪽에도 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운동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안 그러면 진짜 뭐 육체 노동도 할 수 있어요. 사주 구조가 조금 힘들면요. 일단 그러한 베이스가 좋아졌네요.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7, 8, 9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은 일단 재물과 관련된 일, 돈과 관련된 일, 이런 쪽에 인연이 강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적인 인연도 많이 있고, 설사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을 다루는 일, 재물을 다루는 일, 물질을 다루는 일, 이런 쪽과 인연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 회계 뭐 이런 쪽, 내지 뭐 금융관계 이런 쪽, 금융업종 이런 쪽 내지 술이나 숫자를 다루는 쪽, 그렇지 않으면 큰 조직을 관리하는 쪽 이런 쪽이죠. 그런 쪽에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현실주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예. 자,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명예, 직장, 직업운 이런 쪽에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연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를 제대로 좋은 쪽에 그 명예나 직장의 직업, 관운, 권력을 지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내공을 많이 쌓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그제? 일단 그런 쪽으로 정보가 주어졌거든요. 자, 일단 태어난 계절별로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내년에 특별히 또 문제되는 게 뭐가 있나 볼까요? 경금 좀 큰 재물이 조금 잠기네요. 잠기고 남녀공의 부친의 건강이 조금은 건강이 부친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보이네요. 부친이 한 70대 됐겠네요. 나이를 봐서는 자녀가 좀 되니까 그쪽이 조금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조금 그런 애로사항 조금 보여요. 자녀가 정체된다는 얘기죠. 일이 잘 안 풀리고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건강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정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과 같이 병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참고하시고 내년 한 해도 기상선 취하고 휴양선 피해서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는 마찬가지 자연 상태에서는 화. 흔히 병화가 태양이라 그러면은 정화는 뭐 달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건 항상 비유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상징성을 내세웠죠. 예. 저 정화는 또 문명의 불, 우리가 전기불 같은 인간이 만든 불, 빛 내지 지혜의 불, 깨달음의 불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지혜, 깨달음 쪽에 지금 어둠을 밝혀주죠. 이제 문명의 어둠,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그런 불이기도 합니다. 예. 저 정화도 마찬가지 굉장히 상냥하고 밝고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속은 어떻든 간에 속은 또 봐야 되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정화로 태어나면 또 매력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 이제 약간 도화의 성격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자, 저런 정화가 개축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축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병간의 식신. 일단은 약간은 스트레스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저 개축이라는 백호살이 본인을 정화를 좀 공격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어요. 저거를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글자가 다른 데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오히려 강한 기운을 내가 부리게 되거든요. 백호살을 부려서 내가 크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상 쪽 기운이나 전생 쪽 기운에서 강한 기운을 내가 받았지만은 저걸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머리는 굉장히 좋은 쪽, 어떤 파고드는 쪽, 어떤 전문직 이런 쪽에 어떤 재능도 좋아졌거든요. 일단 그런 재능을 내가 잘 쓰고 못 쓰고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조화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사주 전체를 봐야 되는 얘기죠. 자, 저런 정화가 이제 내년에 오늘 안 받고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신축년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액션을 하는 거예요. 일을 저진다 보시면 되지. 그래가지고 결과까지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 결과도 굉장히 꿈을 크게 가진네요.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해라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전문적인 거예요. 전문성 내지 어떤 기술성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걸 할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일에 또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 아니면 기존 하고 있는 일이 더 전문성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저런 정화가 태어난 계절별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일단은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좋아졌죠. 예, 그쪽에 인연이 많아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내공을 실력을 잔뜩 쌓아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제 또 사주파자의 다른 글자를 또 봐야 되겠죠. 이제. 일단은 그런 정보가 주어졌고요.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본력 같은 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튼튼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베이스가 근원이 튼튼하기 때문에 재물도 감당할 수 있고 관명예운도 감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육체로 움직이는 그런 일도 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운동을 막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면 어떤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인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 이런 쪽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물질과 관련 돈을 다루는 쪽 이런 쪽이죠. 재정, 회계 분야, 금융업 계통 분야
내지는 수리나 숫자를 다루는 분야. 예, 상당히 가을에 태어나면 현실적인 사람, 현실주의자라 볼 수 있죠. 현실에 밝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통밥이 빠르죠. 예, 이론보다는. 네. 자, 저는 정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겨울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명예 이런 직업은 이런 쪽 인연이 깊어요. 예. 그래서 직장 명예라든지 이런 쪽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공이 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관운을 잘 써먹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 노동, 힘든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공부를 쭉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지?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 노무직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과 같이 계절로 태어난 특징 말씀드렸고요. 자, 내년에 특징 좀 주의할 사항이 있나 한번 볼까요? 좀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는 부인, 여자로 인한 건강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렇고 여자분은 자녀로 인한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고, 본인의 건강도 조금 챙기셔야 돼요. 내년에 정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의 건강도 조금 문제가 되는 해거든요. 예, 그 정도로 참고를 하시고, 자, 이상과 같이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내년 한 해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자연 상태에서는 흙을 상징하는데 특히 뭐 큰 태산,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저 무토는 기본적으로 속성이 좀 중하고 믿음직하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 여긴다 봐야 돼요. 자기 속을 잘 안 드러내죠. 그래서 애정관계에서는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은 깊은 사람이라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저러한 무토가 개축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개축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개축이라, 예. 기본적으로 재물이 잘 주어졌어요. 그것도 기행 형태의 재물. 백호의 재물. 예, 강한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조상 쪽에 있었던 재물이고 본인한테도 올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연결이 될지 말지는 태어난 월 일시호의 조화가 되면은 가져오고 안 그러면 못 가져오거든요. 안 그러면 조상 쪽에서 끝나버려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 일단은 기인에 대한 재물이 크게 주어졌네요. 그리고 어디 경쟁심이라든지 승부욕도 강하게 주어졌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성운이 들어오거든요. 일찍 이성이 합의돼서 들어와가지고 저게 첫사랑인데 예. 이제 어떻게 될지는 마찬가지. 예. 태어난 월 일시의 관계를 봐야 돼요. 깨질 수도 있고 첫사랑이 성공해가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이성이 빨리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실 여자분도 마찬가지. 여자분도 어떻게 보면은 저게 이성에 대한 감정이 좀 일찍 발동한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저러한 무토가 내년 신축년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신축년은 기본적으로 한건 무토는 내년에 아주 경쟁과 승부욕을 펼쳐는 해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액션을 나는 하겠다 하고 나서는 해입니다. 그것도 아주 승부를 한번 펼쳐보겠다고 그러거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직장을 그만두고 내 길을 한번 my way 길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하고 갈등 관계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자분은 조금 본인의 능력을 펼치면서 내 길을 가겠다 하면서 남편하고 관계에서 상당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약간 부부 이별일 수도 보이거든요. 예, 그거는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내년의 특징이 그렇네요.
자, 무토가 이제 태어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면은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기본적으로 관운, 명예운, 직장, 직업운 이런 쪽에 인연이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저 관을 저쪽에 그러니까 크게 쓰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공을 길러가지고 실력자가 돼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단순 노동, 노무직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보고, 여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공부는 학문은 라이센스운 학부론이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이론가, 이상주의자죠, 그지? 예, 그걸 이제 어떻게 쓸지는 그러니까 내공을 길러서 어떻게 쓸지는 태어난 시에서 그런 글자가 나와 있으면 가장 금상첨화죠. 그러면 라이센스를 잘 써먹습니다. 그래서 학부를 잘 써먹죠. 다음은 저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가을에 태어나면은 가을은 8, 9, 10월인데 일단은 능력자예요. 수단 수완이 좋고 서세술도 좋고 또 본인이 뭐 액션 뭔가를 직접 하려는 상당한 능력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면서 항상 나는 내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심리가 항상 깔려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 일을 할 것이다. 직장이 못마땅하다. 직장이 내 능력을 못 알아준다. 이렇게 항상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저 무토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자기 능력대로 나는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겠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마이 웨이 길을 한번 가보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 간의 갈등은 항상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겨울에 무토로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운, 물질운이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뭐 사업계통 이런 쪽도 인연이 많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재정, 재무, 회계 등 이런 쪽, 내지 어떤 수리와 숫자를 다루는 쪽,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쪽, 이런 쪽에 상당히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론보다는 현실을 중요지. 이게 현실의 발조에 통밥이 밝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재물이 너무 강하거든요. 태어난 해도 재물이 또 강하다 보니까 본인이 재물에 치일 수도 있어요. 너무 현실이나 재물을 쫓아가게 되면은 본인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본인이 내공을 길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특히 본인 사업을 하는 건 조금 힘들어요. 물론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받치면 관계없는데, 왜냐면은 태어난 해도 재물운이 강한 데다가 태어난 달까지 재물이 강해 뿌리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거든요. 그런 일면이 있어요. 예. 자, 계절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내년에도 특별히 중요한 일 있나? 식신이 묶인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애로사항이 조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 같은 경우는 뭐 부하로 인한 애로사항. 그 다음에 뭐 장모님의 건강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고요. 남녀 공이 모친에 대한 건강이 조금 눈에 보이네요. 예. 본인들이 뭐 한 50대 돼 가니까 모친이 70대쯤 되겠네요. 예.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고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무토는 내년에 문서가 좀 묻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움직이는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디테일은 전체 다 봐야 되죠. 악마는 디테일이 또 이제 항상 이야기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운명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액션을 할 때는 사주 전체를 정밀하게 감정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믿을만 한데 가셔가지고요. 예, 이상과 같이 무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내년 한 해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도 자연 상태에서는 땅을 상징해요. 돼지.
넓은 대지를 상징하는데 저 대지는 어머니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만사 만물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죠. 그렇지만 본인은 힘듭니다. 약간 희생봉사 정신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역시 기토도 토기 때문에 믿음직하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합니다. 저러한 기토가 개축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기토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면성실하고요. 자, 저 기토가 개축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개축이라 백호, 예, 굉장히 큰 재물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그게 본인한테까지 올지 안 올지는 태어난 월, 일, 시의 관계를 봐야 되죠. 그래도 초년에까지는 본인이 누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큰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큰 재물, 이런 쪽이 주어졌는데, 저거를 내 거로 만들지는 사전체를 봐야 되겠죠. 그러고는 또 어떤 게 있나. 자, 저런 기토가 내년으로 한번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신축년은 기본적으로 예,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션을 하는 해죠. 기존 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 수준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만약에 또 새로운 일을 도모도 할 수 있겠죠. 그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또 새로운 어떤 전문성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기존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어떤 전문적인 일에 도전해 보기도 하겠네요. 예. 좌우지간 하고 싶은 일을 내년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직장을 그만둘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직장 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하고 싶은 일에 또 매달리 빠져들 가능성도 있어요. 뭐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 뭐 다른 일, 그냥 투잡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사업도 되고, 기존 하는 사업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겠네요. 예, 그렇네요. 예. 자, 태어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기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직장, 직업, 명예운과 인연이 깊어요. 예, 그런 쪽에 인연이 깊은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직장, 직업, 명예를 취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공이 깊으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학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직장, 직업, 명예운이 승승장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 노동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토가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지금 공부할 나이가 넘었나요? 자, 그 다음에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어디 되냐 한번 볼까?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 5, 6, 7 달인데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지는 태어난 또 일이나 시에서 잘 나와있으면 좋겠죠. 그지? 일단은 그런 쪽에 운이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론주의자, 이상주의자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잘 쓰고 못 쓰고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 나와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다음은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수상과 수온이 좋고 기본적으로 인경변도 있고 해결사, 무엇이나 본인이 잘 하는 스타일이죠. 예.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쪽이에요. 내 앞길을 나는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설사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항상 직장이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데 직장이 나를 그만큼 알아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항상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언젠가는 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 상사도 못마땅해요.
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면도 있어요.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고 살지는 않겠다. 이런 또 일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부부 간의 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마이웨이 능력대로 사는 거는 좋은데, 예, 그런 일면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0일, 12, 1월 달인데, 일단 재물운이 좋아져서 재물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인연이 많거든요. 근데 태어난 해도 또 재물이 굉장히 강한 해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지나치게 많아요. 왕해요.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내공을 정말로 닦아야 돼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 재물을 취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뭐 사업은 좀 힘든데요. 하여튼 돈과 관련된 일, 재정, 회계 이런 쪽이 뭐 수리와 숫자를 다루는 쪽 이런 일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상당히 현실주의자죠. 그죠? 이론보다는 현실주의자인데 이론을 겸비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쭉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상 계절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에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정화, 기토, 그 다음에, 상관.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네요. 상관. 예, 그 정도로 참고하시고요. 내년 한 해도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본인의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운이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예. 다음으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자연 상태에서는 쇠, 바위, 강직하고 강한 어떤 기운을 나타내죠. 그죠? 또 실제로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강직하고 강한, 강철 같은, 그러니까 어리, 뭐 이런 식으로 정의. 그래서 군인, 검찰, 경찰 같은 이런 약간은 무관계통. 그렇지 않으면 좀 험한 일, 뭐 이런 쪽이지. 약간 극한 직업. 그런 쪽의 길도 있죠, 이제. 자, 저런 경금이 너무 의리를 또 내셔도 안 됩니다. 예, 그럼 본인이 조금, 손재를 입을 수도 있어요.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경금이 개축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정인, 기인의 문서가 주어졌거든요. 기인의 문서, 기인의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 이런 게 주어졌네요. 그러면서 그거를 또 밖으로 잘 드러내네요. 아주 총명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할 수가 있습니다. 소년 총명, 소년 천재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제. 자, 저 소년의 천재성이 내 거로 해가지고 써먹냐 못 써먹느냐 끝까지 가느냐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으면 써먹고 끝까지 가고 안 그러면 소년에서 끝나볼 수도 있죠. 그제? 자, 조상 쪽에서 아주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상 쪽에서도 한번 거의 엎어먹을 수도 있는 그런 또 징조도 있거든요. 예. 자, 그러한 정보가 일단 주어졌어요. 조상과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보내서 주어졌거든요. 경금한테는. 자,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에 신수는 신축년이라 되면은 경금은 마찬가지 내년에도 좋은 어떤 문서운, 소식운, 기인의 소식, 기인의 문서, 기인의 라이센스 뭐 이런 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좋은 문서를 잡는 해라고 볼 수 있고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이제 기쁜 소식. 그게 기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좋다고 봅니다. 예. 공부하신 분은 공부에도 좋은 결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나이는 뭐 학교 공부는 안 할 것이고, 이제 뭐 인생 공부도 되고, 뭐 어떤 라이센스 공부도 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상당히 어떤 경쟁심, 승부욕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 태어난 해, 개축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래 이 사람은 개축년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단수안가,
한 마리 능력가라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내년에도 마음껏 발휘하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내년 액션을 취하기는 해다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주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일단 그런 심리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경금에 태어난 계절별 특징을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양력으로 2, 3, 4월에 태어나는데 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줘줬어요. 그쪽에 감각이 있죠. 현실주의자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이 물질을 다루는 일, 이런 쪽이 좋아요. 그래서 재정, 회계 분야,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큰 조직을 관리하는 쪽, 이런 쪽이죠. 수리나 숫자를 다루는 쪽, 이런 쪽입니다. 현실주의자라고 볼 수 있네요. 예.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거든요.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일단 관운이 좋아요. 관운, 명예운, 직장, 직업운 이쪽에 인연이 많거든요. 자, 그 관운을 잘 쓰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 라이센스를 가져야 돼요. 학벌이 있으면은 관으로 출세를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단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예, 단순 노동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경금이 가을에 태어나면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튼튼해요. 건이 뿌리가 튼튼하죠. 예? 그러니까 뭐 웬만한 직장, 뭐 재물 다 감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육체를 쓰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운동도 뿐 아니고 육체를 쓰는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베이스가 튼튼하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튼튼하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태어난 또 시나 일을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기본적으로 경금은 어느 해 태어나든 간에 개축년에 태어나면 능력자네요, 보니까.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면 양력으로 11, 12, 그 다음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은 그야말로 능력자네요. 태어난 해의 능력과 함께 배가 돼가지고 아주 능력자. 손오공. 능수능란한 손오공이네요. 예.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러신 분들은 가만히 뭐, 직장 생활보다는 그냥 프리랜서, 뭐 정치를 하든지, 언론, 방송, 이런 쪽, 그지? 예, 그런 쪽도 잘 나오고, 예, 아주, 능력자입니다. 해결사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계절별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자, 내년에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이 있나, 경금이, 정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내년에 좀, 관이 직장이 좀 문제가 되네요. 예, 정체된다든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네, 보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건강이 좀 문제가 되네요. 남편은 정체되는 해거든요. 예.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한테도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네, 보니까. 그리고 문서가, 기내 문서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기존 문서가 또 묶이기도 하는 해이기도 하네요. 예. 그런 한 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은 주의를 하시고요. 자, 내년 한 해도 경금 잘 받으셔가지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해네요, 보니까. 예.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도 자연 상태에서는 금을 상징하는데, 저 신금은 정제된 금, 내지 보석을 상징합니다. 이건 어떤 상징이죠. 그리고 역시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강직하고 강인하고. 그렇지만 저 신금은 조금 까칠해요. 내가 잘났다. 깔끔하죠. 보석이죠, 보석. 내가 예쁘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내 잘났다는 거예요. 약간 까칠한 면이 있습니다. 냉정한 면도 있고요. 자, 저러한 신금이, 역시 신금이니까 뭐 정의, 의리 이쪽도 있죠. 자, 저러한 신금이
개축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백호사를 가진 개축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아주 머리가 좋은 쪽입니다. 이건 내면적으로 똑똑한 거예요. 밖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입이 똑똑하다 보다는 내면적으로 똑똑한 겁니다. 아주 전문적인 쪽에 굉장히 기운, 전문성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이게 조상 쪽에서 받은 기운입니다. 자, 저 기운을 내가 잘 써먹을지 못 써먹을지는 태어난 월, 일, 시하고 관계에서 결정되겠죠. 그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소년에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빠져들어가지고 전문적으로 똑똑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쪽에 어떤 기질을 타고났거든요. 그게 조상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자, 저 신금이 내년에,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에는 신축년이라, 신축년, 내년 21년에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해네요. 아이디어 내지, 아이디어 뱅크죠. 아이디어 뱅크. 그것도, 본인의, 감정대로, 주관대로,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내지, 어떤 전문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이런 쪽 인생 공부도 되고 철학 공부도 됩니다. 안 그러면 전문직 공부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쓰는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아주 획기적인 생각지는 아이디어 약간 엉뚱한 발상이 일어나는 해거든요. 그 아이디어는 때로는 한쪽으로 치우치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3차 계속 걸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년에 어떤 문서운 이런 게 있는데 내년 문서를 잡지 않는 게 좋아요. 보통 저런 문서는 별로 안 좋은 문서거든요. 꼭 문서를 잡으려고 그러면 2차, 3차 계속 걸러야 돼요. 그리고 귀에 솔깃한 이야기가 들어오면은 그것도 2차, 3차 걸러야 돼요. 그게 한 방에 믿어보면 큰일 납니다. 사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 신금의 내년에 계절별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물질, 재물과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적인 측면 이런 쪽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돈과 관련된 일, 재정, 해무, 뭐 금융계통 일, 뭐 이런 쪽을 할 수도 있고 술이나 숫자를 다루는 쪽, 이래서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 현실의 발전이죠. 현실적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론도 가미되면 더 좋겠죠, 그죠? 일단 그런 특성이 강하게 가지고 있네요.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에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명예운이 좋아요. 이런 쪽이 좋은데 자, 그쪽에 직장 명예운을 잘 쓰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공을 길러셔야 돼요. 죽으라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소위 말해서 명예 쪽으로 출세를 할 수가 있어요. 권력 쪽으로, 직장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단순 노동, 노무 일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내공을 키워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해서 무엇이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도 감당할 수 있고 관운도 감당할 수 있고 육체적인 노동도 감당할 수 있고 육체로서는 운동 같은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일단은 근본적인 베이스가 튼튼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신금이 어떻게 되나요?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능력자, 재능, 재주, 수단, 수완이 좋다. 무엇이나 잘할 수 있다. 액션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는 나의 길을 가른다. 마이 웨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설사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의 갈 것이다. 직장이 못마땅해. 상사가 못마땅해. 난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항상 생각하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또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남편하고 부닥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나는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지는 않겠다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되겠네요. 한마디로 손오공입니다. 손오공. 자, 이상 계절별 특징에서 말씀드렸고요. 내년에 한 해의 특징, 주의할 사항이 있나 한번 볼까요? 경금, 정화, 기토. 예,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네요. 형제 간의 건강은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형제 간, 정화, 뭐 별 문제가 없고, 기토. 예,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내년 한 해도 잘 준비를 해가지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자연 상태에서 물인데 물 중에서도 우리 바다나 큰 호수 같은 큰 물을 상징하는데요. 이는 상징성입니다. 자, 수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지혜스러워요. 그리고 속이 깊고 상당히 어떤 지적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그릇이 되기도 하죠. 자, 저 임수가 개축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개축이라 백호루의 강한 저 물기운의 개출을, 예, 같은 물의 기운이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식판, 자기 내면, 주체성, 이런 게 힘이 굉장히 파워가 강한 게 태어났거든요. 거기다 정관이 주어졌네요. 정관, 예. 자,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튼튼하고 강하게 태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몸과 마음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지는 태어난 월, 일, 시를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런 쪽으로根本 베이스가 건강하고 튼튼하다. 자, 저러한 임수가 이제 내년을 한번 볼까요? 내년은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축년에는, 예, 첫째는 올바른 문서, 학문, 소식운,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문서를 잡을 일이 있으면은, 문서를 잡으면 올바른 문서, 똑바른 문서가 될 것이고, 시험운도 좋고, 어떤 소식운도 좋은 소식이에요. 바른 소식이에요. 삐딱한 소식이 아니고. 그래서 그 소식은 그대로 믿어도 좋아요. 그 믿을 만한 정보가 들어온 해이기도 합니다. 예. 문서는 많죠, 그지? 예, 뭐 공부도 되고, 라이선스도 되고, 뭐 집문서, 땅문서, 부동산 문서도 되고, 뭐 온갖 것 다 되죠. 예? 또 올바른 직장 직업운도 들어오고 내년에요. 예, 그래서 바른 직장 직업을 구하면은 내년에는 또 그런 게 연결되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면은 올바른 배우자가 내년에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운도 좋고, 남자 운, 그죠? 예. 예, 그런 식이네요. 예. 내년에 임수는 또 위사람운, 어디 인덕운이 있어요. 위사람으로는 인덕운도 있어요. 인덕운도 좋고, 내년에 임수는 대체로 좋은 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임수가 태어난 계절별 특징을 보면은,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 5인데, 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정, 재주가 뛰어나고, 재주가 뛰어나고, 수단 소환이 좋고, 서세술도 좋고, 나는 나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마이웨이를 길을 갈 것이다. 뭐 이런 쪽 힘도 강해요. 내가 능력자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나는 내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상사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인정도 안 해주고 못 받쳐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미도 강해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지 않겠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이 마이웨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갈등 관계가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재물과 관련된 인연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현실주의자이지. 물질, 재물에 대해서 감각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업적인 이런 측면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렇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재물, 물질을 다루는 쪽, 돈을 다루는 쪽, 이런 쪽이 좋죠. 그죠? 그래서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어떤 금융업 계통이라든지, 어떤 술이나 숫자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좋습니다. 예. 그런 쪽이 인연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또 현실주의 보면 이론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공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죠. 예. 다음으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가을은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좋아요. 그쪽에 인연이 많거든요. 한마디로 이론가,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 이론 이상, 실력, 내공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가 중요하죠. 그 쓸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러면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데 라이센스, 그냥 학벌로 살아갈 수 있죠. 그죠? 예, 그런 특징으로 가지고 있네요. 자, 다음에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같은 물의 기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개축년 태어난 해와 맞물려 가지고 아주 내공이 근본이 튼튼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근본 베이스가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모든 거 다 할 수 있죠. 그죠? 뭐 재물도 취할 수가 있고 관도 취할 수 있고 그게 태어난 일이나 시에 나와 있으면 가장 금상첨화겠죠. 일단은 굉장히 파워가 있다. 힘이 있다. 내면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어떻게 쓸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죠. 디테일적인 걸 봐야 됩니다. 자, 이상과 같이 겨울에 태어난 임수까지 보고 계절별 특징을 봤어요. 자, 내년에 임수에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나 볼까요? 예. 남자 같은 경우는 부인에 대한 어떤 건강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좀 보여요. 그리고 좀 재물, 현금이 조금 묶이는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유통이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특히 이제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조금은 재물이 묶이네요. 현실이 묶인다고 볼 수 있네요. 돈이 묶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건강이 조금은 남녀공이 다 똑같네요. 남녀공이 배우자의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여자분도 마찬가지네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크게 주의할 건 없네요. 그것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2021년도도 한 해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자연 상태에서 물인데 저 개수는 임수와 달리 빗물, 한마디로 말하는 생활수입니다. 생활수, 생명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나무가 빨아들이는 물, 우리가 씻고 하는 이렇게 생활용수. 옛날로 말하면 수돗물이, 요새로 말하면 수돗물, 옛날로 말하면 운물물, 뭐 개울물 이런 물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냉장고에 들어있는 물, 생명수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개수는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죠. 쓸모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개수가 언제 어디서나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또 많이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너무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는 것보다는 항상 내 몸과 나를 챙기고 나서, 잊고 나서 해야 되지. 너무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예. 역시 저 개수도 굉장히 좀 지적이고 지적 호기심이 강해요. 예. 자, 저 개수가 개축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백호 개축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역시 본인의 뿌리, 근이, 물의 근원이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스가 좋았어요. 일단은 근원이 튼튼하다. 베이스가 튼튼하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에서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저렇게 태어난 개수가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신축년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 생각이 많아지고 이런 해입니다. 심지어는 공부도 할 수 있는데 공부가 이제 어떤 인생 공부, 뭐 지금 나이 보면 인생 공부겠네요. 인생 근본 진리에 대한 공부 이런 쪽도 많이 공부가 되는 해고 오죠. 아이디어 쪽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쪽 일을 하시는 분은 좋아요. 어떤 발상이 떠오르는 해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엉뚱한 발상이 떠오르는 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잡념이 많아질 수 있는 해인데 그거를 잘 쓰게 되면 좋죠. 이제. 그래서 그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걸러야 돼요. 그걸 그들 액면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한 내년에는 문서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문서가 약간은 문제가 있는 문서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잡으시려고 그러면 두 번, 세 번, 네 번 검증을 하셔야 되고 어떤 기에 속이던 소문이나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거든요. 몇 번 정화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자, 그리고 내년에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나요? 볼까요? 남녀 공이, 부친의 건강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좀 재물도 좀 큰 재물이 한번 좀 묶일 가능성도 있어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돈이 한번 당긴다는 얘기죠.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내년에 문서도 묶이네요. 내년에 문서도, 기존에 있는 문서도 묶이니까, 조금 답답한 해이다 볼 수도 있네요. 내년에 모친도 마찬가지네요. 내년에 개수되는 사람은, 부모 운이 다 건강이 쪽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자, 이상과 같이, 그리고 이제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수가 이제 봄에 태어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 5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은 한마디로 능력자예요. 수단수완이 좋고, 해결사예요. 손오공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My way. 내가 왜 능력자니까. 이런, 그걸 가지고 있어요. 설사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언젠가는 내일을 하겠다는 기운이 강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상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능력을 몰라주는 거예요. 나는 능력자인데.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살겠다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그까지는 좋은데, 남편하고 갈등 관계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거는 당연히 슬기롭게 잘 넘기셔야 합니다. 컨트롤 잘 하시라는 얘기죠.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가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일단 재물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인연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인연도 많고 설사 이제 직장 생활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게 되죠. 재정, 재무, 회계 이런 쪽. 안 그러면 금융업 계통, 안 그러면 수리와 숫자를 다루는 쪽.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통밥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만 이론까지도 겸비되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개수가 가을은 8, 9, 10월 달인데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거든요. 그것도 인연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주의자 내지 이론가. 자, 이것을 이제 어디에서 먹을 것이냐, 이 내공을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특히 아이디어맨, 기획가로서 상당히 좋죠. 그죠? 이상적인 이론가, 이쪽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태어난 해와 맞물려가지고 같은 수니까 역시 몸과 마음이 굉장히 튼튼한, 베이스가 굉장히 튼튼하다 보면 됩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하다. 그러면 무엇이나 할 수 있죠. 그죠? 재물도 감당할 수 있고, 관도 감당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육체적인 일을 한 쪽, 육체적인 운동을 하는 이런 쪽도 다
얼마인지 할 수 있죠.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몸과 마음의 기가 충분하니까.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인지는 태어난 일과 시에서 잘 나와 있으면 아주 좋겠죠. 금상첨화 되겠죠. 그죠? 자, 이상과 같이,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내년도 참고하시고요. 예, 주의사항 앞에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이상과 같이 73년 개축생, 내년에 49세인데요. 그래서 2021년 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좋은 것은 취하시고 나쁜 것은 피해서 내년 한 해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